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거친 표현을 좀 들었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예, 두 번째 주제.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분이 이제 살짝 미소를 지으시던데. 네. 예. 먼저 영상으로 이 거친 생각들이 표출된 것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뭐 전부 망쳐놓고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떳떳하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제 차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평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최소한의 격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많이 궁하고 어렵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하다라는 예, 두 번째 주제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일단 저희가 이제 거친 생각이냐, 거친 발언이냐 이것부터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칠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 좀. 뭐 윤건영 의원은 품격을 얘기했는데. 노동 이슈나 민생 현안이나 역사식 부재했던 많은 망언들은 뭐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망언 수준이 아니고요. 이 막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대선도 필요 없고 대선 어떻게 선거 안 하자는 말씀이신지. 예. 아니 정권 내려놓으라고. 네, 정권을 근데 대선을 그 정도로 과오가 네, 많다 이런 뭐 레토릭이죠. 민주화 운동의 대업에 북한의 주사 이론과 좌익 혁명 이념이 껴들었다. 네, 대단한 역사 인식이시고요.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쳤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자기소개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개하신 건지. 그건 아니겠죠. 민주당 후보가 저보고 토론하자고 하더라.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 토론을 민주당과 국민의 후보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국민들께서 그 토론을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단 한 번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신 적 없으시죠? 모든 방송 제가 YTN부터 뭐 여러 우리 사랑하는 JTBC까지 다 다니면 네, 사랑하는 JTBC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사에서 다 인터뷰하자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랑하세요? 예, 조금 합니다. 근데 모든 방송국에서 제발 인터뷰 좀 하자고 합니다. 다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시대 뭐 거기 안에 있는 선대위 VOD로 하셨더라고요. 시대 준비위에 이제 아주 인터뷰가 잘 있죠? 편집된 녹화 영상에 출연하지 마시고 제발 방송국에서 이 신뢰받는 언론 기관에서 라이브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저희 도대체? 라이브. 지금 바로 여기 딱 설정 나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네. 야,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이제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짠다. 방송 끝나겠어요, 이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끝난대요. 이제 아니, 전화란 근데 심지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우리 고인이 되신 자살하셨던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줄줄이 자살합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게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뭐 걸리는 게 있나 불안감과 초조함에 뭉개고 이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고인에 대한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 이 정도면? 네, 근데 그런 뭐 수사가 없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과연 압박을 받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앞에만 자르면 또 그렇게 들릴 수 있다. 우선 지금 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토론회가 다 라이브였습니다. 저희가 16번이나 되는 토론회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브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개별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개별 행사 이후에 또 백불도 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도 한동안 백불을 안 받겠다라고 해서 또 불통 논란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느냐 하는 거는 또 각 선대위마다 전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할 수 홍준표 있고요. 후보께서 아니 TV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무슨 대통령 후보냐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건 토론하기 전에 토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저희가
후보 등록 이전에 그걸 비전 발표회로 할 거냐, 뭐 토론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예. 실제 그 이후에는 저희는 민주당보다 더 많은 수의 토론을 진행했었고요.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개별 발언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사실 순천 오셔가지고 전남 선대위 발대식을 했었었는데 그런 어떤 당원들 모임 자리에서는 좀 약간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전남 선대위에서 들으면서도 이거 조금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템포도 좀 빨라지고 예. 약간 톤도 좀 업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한 레토릭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강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 여론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TK나 60대, 70대 같이 저희의 텃밭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조금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도 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좀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우리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톤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계신 게 아닌가. 반문 정서를 모으기 위해서 더 센 표현을 전략적으로 썼다는 거죠. 저는 뭐 약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원래 거친지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요즘 지지율이 떨어져서 불안해서 거칠어진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일단 천하람 변호사님은 그래서 전략적이다. 전략적으로 아니,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천하람 변호사께서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그때 전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 갈 수 없으니까 부득이 부득이 국민의힘으로 갔다. 부득이란 표현이 뭡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란 표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윤석열 후보께서는 일관되게 발언하시고 계시다 보거든요. 예전에 이 경선 전이죠. 입당한 지 2달밖에 안 되신 수습당원이 이런 당이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하셨으면서 결국 또 부득이 입당하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일관됩니다. 예를 들면 못 배우고 가난하면 자유의 필요성도 모른다. 뭐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 발언 실수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그 연이어서 80년대 민주화는 외국에서 수입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뭐 외국에서 어디 외국에서 민주화가 수입됐습니까? 또 부정식품 청약통장 말씀하실 때 민생에 대한 진짜 모르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또 다 하기 거기에 시작하시면은 다 또 열거는 구직, 제가 안 구직에, 받겠습니다. 네, 너무 구직 몇 반복되니까 가지 열거는 네. 받지 네, 아무튼 않겠습니다. 예. 네, 많이 저도 하시- 짧게만- 예로 하나씩만 들을게요. 짧게만 저도 방송 얘기 시간이 드리면 저희가 이게 너무 전파가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너무 많이 네. 하셔. 저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이제 너무 아니, 많아서. 뭐 민주당 저희 유튜브에서 이거 하세요. 지난주에 예. 갖고 온 거 그대로 그냥 열고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비슷한데? 그러니까 뭘 많이 막 써서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득이 발언은 저도 사실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당에 어차피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내놓은 해명을 보면 국민의힘도 개혁될 부분이 많이 있다. 뭐 완벽한 정당 그렇죠. 아니다.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하셨어요. 없어지면 안 되죠. 네. 예. 그런 취지로 이제 뭐 사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뭐 창당을 하느냐 제3지대를 하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완벽한 선택지는 아니었다. 앞으로 많이 뭐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뭐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지만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전부 다 폄하하는 것이 예.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조금 뭐 다른 의도로 좀 끼어든 분들이 있다. 이런 취지의 아니요. 발언을 제가 홍준표- 그러니까 열거가 되면 이렇게 네. 또 그걸 다 하나 반복하면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저는 정답을 사실 얘기하셨던 못 나가요. 잠시만요. 예. 일단 앞서 말한 대로 전략적이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밤 자정으로 사면이 되잖아요.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가서 특히 전략적으로 거친 표현을 내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정치부 기자들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실 저희 경선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나보고 배신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야말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당사자가 아니냐. 예. 저는 그래서 뭐 듣고 보면 그럴듯한 얘기다라고 당시에 생각했는데 어떤 정권 교체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저희 TK의 특히 6070 이상의 친박 성향이 강한 저희 당원분들도 윤석열 후보 적극 지지층으로 금방 마음을 잡으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공고하게 이렇게 당심을 잡으셨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이 되시고 그 이슈가 되면서 조금 실제 어떤 사람 수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공화당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막 집회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뭐 약간의 노이즈가 실제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잠잠하게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발언들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저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킨 장본인입니다. 저는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이 구속하고 이 징역 살게 했는데 2014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정윤회 씨 사건, 여러 가지 사건 당시에 조직에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정치인들, 뭐 국민의힘 특히 의원님들이 말씀은 오히려 이 정윤회 씨 등이 이제 퇴진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립됐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로만 이 대변되는 소위 그렇게 이제 좀 고립되면서 오히려 이 마지막 국정농단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니냐.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고립시킨 사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구속하고 징역 살게 해서 기소하고 다 해놓고 뭐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고 하질 않나. 본인이 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때 본인이 가장 장본인이자 주역인데 그걸 또 이렇게 자기 부정하지 않나. 저는 방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홍준표 후보님에게 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너무 좋아하세요. 홍준표 후보님 네. 좋아하지도 않는데 홍준표 후보님이 맞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장경태 의원님은 정말로 일단 후보 교체 관련 얘기는 뒤에 이성대 기자가 네. 낱낱이 잘근잘근 잘근잘근 해주십시오. 잘근잘근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그게 아니라 네. 뭐 되게 세심하게 샅샅이. 세밀하게 예. 세밀하게 할 텐데 장경태 의원님은 홍준표 후보로 교체되기를 원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저는 홍준표 후보님이 안 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저희 입장은 다행이었고. 홍준표 근데, 후보가 되면 더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아니, 이런 얘기인 거죠. 국민의힘 패널들께서 저한테 항상 그래요. 왜 도대체 홍준표 후보 공격은 안 하고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냐는데 주로 김병민 대변인이 그 얘기 저희 많이 하죠. 검증을 했어요. 홍준표 후보도 충분히 검증했는데 나오는 게 없었어요. 별로. 거기는 뭐 대선을 뭐 한번 부인이 뛰었었으니까요. 주가 조작에 관여했습니까? 장모가 이렇게 양평 또 땅을 다 탔습니까? 열거하시면 어찌됐건. 네, 네. 그러십니다. 근데 예. 홍준표 후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후보는 당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없어져야 될 당이다. 이런 당이 없어져야 된다. 혁신과 쇄신을 물론 국민의힘도 하셔야 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해야 됩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본인부터 바뀌셔야죠. 예. 우선 저는 그 윤석열 후보 얘기 중에 뭐 석방이 좀 빨리 됐었어야 된다. 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인간적인 연민을 표시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저희 당 지지층에 아직 뭐 꽤 많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서 수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된 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도 대들어서 수사한다라는 그 이미지거든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엎으면 안 돼요. 사실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해서 탄핵의 강을 이미 건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인간적인 연민을 표시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뭐 좀 치료가 끝나면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의 수사나 탄핵을 이제 좀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넘지 나는 않으면 하기 싫었는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뭐 이런 그런 거. 거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거친 말이 혹시 거친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냐. 요걸 좀 따져봤고 불안한 눈빛 부분을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MBS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지를 보면 저희가 12월 들어서 4주간, 5주간이죠. 총 4번의 변화를 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약간 오르거나 유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격차가 11%포인트로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이 많은 MBS 전국 지표조사의 경우는 이제 여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봤을 때 격차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앞선 걸로 확 좀 벌어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지표가 있는데 역시 같은 MBS 조사입니다. 국정 안정,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45%로 정권 심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요거는 40%로 국정 안정이 오차범위 되지만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한 게 정권 교체 여론이 보통 15에서 20%포인트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MBS 조사에서는 그게 바뀐 겁니다. 또 하나 민심의 바로미터
그다음에 유권자도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죠. 서울의 지지를 보면 서울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지층이 높았는데 MBS 조사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서울 유권자들 여론조사가 나온 서울 모수는 187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MBS 조사로는 안 좋았고요. 저희가 원래 아침에 준비했던 이제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래서 불안한 게 아닌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뭐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후보 본인은 안 보더라도 선대위는 전광판을 열심히 봐야 되거든요. 실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표들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구체적인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결국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사실은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으냐라는 부분과 서울의 민심입니다. 서울을 저희 입장에서도 사수를 해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울을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을 사수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MBS 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서울 민심이 민주당에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온 거는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사실 2030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2030 표심도 저희에게 좋지 않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을 보자면 지금 저희에게서 빠져나간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주로 모름이나 없음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바로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장동 몸통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해명이 덜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해결한다면은 분명히 또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어찌됐건 전혀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냥 근데 전남 그래, 그걸 변호사께서 바라겠지, 뭐 연민이라고 박근혜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연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이분이 국정 철학 있는 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후보 발언에 대해서 다 대변하실 수 없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앵커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절대 그러시지 않을 뿐이고요. 사랑이 아무튼 많은 분이에요. 네. MBS가 저희에게 유리한 조사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또 MBS 조사도 졌었습니다. 사실 MBS 예, 이번에 졌었죠. 계속 KSO나 상대적으로 뭐 ARS보다 전화 면접이 여당이 높게 나오고 아무래도 있다라는 그렇긴 걸로.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극 지지층이거나 소극 반대가 많이 반영되는 게 또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정권 심판론보다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훨씬 낮습니다. 아마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후보 교체론이 이 본인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권 심판론보다 더 높게 나온 조사들이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은 뭘까요? 제가 후보 교체론을 잠깐만 반박하면 예. 이게 질문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후보 교체가 필요합니까? 라고 통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 후보를 교체해야 되냐고 물은 것은 아니고 예. 그냥 양당을 뭐 어떤 구분하지 않고 내지는 뭐 전체 후보를 구분하지 않고 후보 교체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오해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뭐 3분의 예라고 1은 있었습니다. 예라고 하신 될수 부분이 있기 있다라는 때문에 얘기죠. 네. 예. 대부분이 말씀하신 뭐- 내용은 이제 어제 아주경제 의뢰로 네. 한길 리서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다뤘었고요. 뒤에 그 부분은 이제 이성대 기자가 또 언급할 열심히 예정이어서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부분은 네. 예, 제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앞서 이제 뼈 아프다고 뼈 아프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걸 어떻게 고생하시는 치료할 대변하려고 것인가가 엄청 문제고. 고생하시는 게 아이, 너무 그게 아니고요. 안쓰러워서 아픈 뼈 중에 하나가 이제 천하람 변호사의 측근 친한 이준석 대표인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또 그러니까 지금 아픈 이런 뼈 하나. 분을 선대위에서 아니, 아유, 대변 저의 한번 측근이라고 해주셔서 야, 감사합니다. 선대위 직책도 예.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있어요, 저 진짜 직책. 윤석열 예. 뭐 직책이기 훌륭합니다. 때문에. 선대위가. 네. 알겠습니다.